2번 해봅시다. 뿅뿅. 12번은 무게중심이 어쩌고저쩌고 뿅뿅뿅 있는데 얘는 무게중심의 좌표를 무게중심을 쓰긴 쓰는데 이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는 이걸 쓰는 건 아니에요. 뭘까요? 노동. 오, 그렇지. 이거는 무게중심의 그 특징을 활용해서 하는 건데 그 중에 방금 얘기한 중선 쓰시는 거예요. 무게중심을 지나는. 네. 자, 그래서 보시면 무게중심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무게중심이라는 게 하나의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변에 중점을 연결해요. 이렇게. 이렇게 꼭지점마다 그런 마주보는 변의 중선을 연결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의 교점이 무게중심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무게중심을 지나는 점이 주어지면 이 무게중심을 꼭지점과 연결해서 지나는 점은 무조건 중선이 될 수밖에 없다. 맞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도 보시면 AM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무게중심이 그 중간에 있는데 이 무게중심이 또 몇 대 몇의 비율로 있죠? A 쪽의 비율이 2, M 쪽의 비율이 1이 되게 있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이 무게중심을 지금 B 쌤, 필쌤이 쌤 조금 더 연하게 쓰시고 작은 네. 자,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힘이 세서 안 돼요. 힘이 세요. 그쵸? 8, 7, 그 다음에 9 이렇게 되는데 자, 방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무게중심에 의해서 생기는 특징들 A부터 G까지, G부터 M까지의 비율이 2대 1 그죠? A, G 대 GM이 2대 1이다. 그러면 GM의 길이는 얼마예요? 4. 그렇죠. GM의 길이는 4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길이가 4가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때 문제에서 우리가 BC의 길이를 구하라 그랬으니 우리는 BM의 길이만 한쪽 구할 수 있다면 이거 2배에서 BC의 길이 구할 수 있죠. 여기서 뭘 쓴다고요? 그 공식. 아까 앞에서 했던 그거 하프스. 네, 중선정리. 하프스의 중선정리. 네, 그거 쓰시면 됩니다. 요거. 자, 이렇게 보시면 요 작은 삼각형에서 얘가 중선이고 얘가 양쪽에 있는 변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BM, X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하프스의 중선정리 쓰시면 돼요. 그래서 77에 49 플러스 99, 81 한 것이 중선의 길이인 4의 제곱 16 반쪽의 길이인 X의 제곱 여기에 2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 더하시면 130은 2에 16 플러스 X제곱 따라서 이게 얼마예요? 65는 16 플러스 X제곱이므로 따라서 X제곱은 얼마예요? 9, 49 그러면 X는 얼마다? 7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뭐를? BC의 길이는 자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미지수로 놓고 미지수에 딱 구하고 나면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미지수의 값을 구했으니까. 그래서 보통은 그 미지수의 값을 그냥 써버리는데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따라서 마지막에 BC의 길이를 구하는 게 최종 목표니 BC는 2x 따라서 14 여기까지 구해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구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네 13번 보시면 내신 연계 문제라고 나오죠. 실제로 내신에서 동일한 유형의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는 사각형에 관련한 성질인데요. 우리가 사각형에 관련한 도형의 특징 그 중에서도 무슨 사각형이 많이 나오냐면 평행사변형류 평행사변형류라고 할 수 있죠. 평행사변형류라고 하면 평행사변형 또 평행사변형의 일부가 되는 것들 뭐? 직사각형, 마름모, 정사각형 이런 것들에 관한 애들 다. 그래서 평행사변형이 등장하면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써주시면 되는데요. 평행사변형의 성질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사실 제일 쓰기 좋은 첫 번째 성질은 뭘까요? 좌표에 관련해서 나오는 성질 중에 제일 쓰기 좋은 거는 대각선의 중점이 같다. 이거.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하기 때문에 결국은 서로의 중점이 하나의 교점이 되죠. 그래서 이 성질을 쓰는 것이 가장 심플하면서도 뭔가 필요한 좌표에 관한 정보를 얻어내기 제일 좋은 정보예요. 그래서 요거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뭘까요? 마주보는 편은 보는 편이 뭐하다? 평행하다. 그렇다는 것은 마주보는 편을 직선의 일부로 보면 뭐가? 기울기 같다. 그렇죠. 이런 성질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제일 쓰기 조금 불편한 성질이 뭐냐면 변의 길이, 대변의 길이 같다. 이거. 이 대변의 길이가 같으면 두 점 사이의 거리식을 써야 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위에 나오는 조건들 중에서 가장 조금 번거로운 조건이 돼요. 네. 그래서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쓸 수 있는 게 당연히 달라지겠지만 이 세 가지 중에서 뭔가 좌표를 구하거나 하는 제일 쓰기 좋은 건 확실히 1번이고요. 네, 그 다음은 이제 나머지 조건들을 이제 미지수의 개수에 따라 내가 필요한 식이 더 많을수록 이런 성질들을 추가해가면서 쓰시면 돼요. 자, 여기에 좀 더 구체적인 도형들이 되면 추가해서 쓸 수 있는 성질들. 자, 마름모는요. 마름모가 되면 대표적인 특징이 되는 게 뭐가 있죠? 그 대각선의 이등분. 그거는 평행사 변형도 있어요. 대각선의 중점이 같다. 길이가 같다. 모든 변의 길이가 같다. 맞아요. 그것도 있고요. 또 모든 변 그거 만나서 직각. 뭐였죠? 아. 마름모가 되면 추가로 더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대각선이 수직이라는 거예요. 대각선이 수직이 된다는 건 그 대각선을 각각의 직선으로 보면 수직이 되는 직선의 관계를 쓸 수 있죠. 수직이 되는 직선의 특징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름모, 아까 얘기한 대로 또 마름모의 특징은 얘는 마주 보는 변만 길이가 같거든요. 근데 마름모는 모든 변의 길이가 같죠. 그죠? 그래서 이웃한 변의 길이도 모두 같다. 쓰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변의 길이 같다. 뭐 이런 조건도 써줄 수 있겠죠. 근데 도형의 두 점 사이의 거리식을 쓰는 건 좀 항상 가장 마지막에 해주면 좋아요. 루트 계산하고 하는 게 번거롭기 때문에. 네. 자, 그렇고요. 그 다음 직사각형. 대각선 길이가 같다. 아, 그렇죠. 직사각형이 되면서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는 거예요. 모든 각이 같다. 그렇죠. 그리고 모든 각이 90도가 된다가 있는데 그 90도가 된다는 건 사실은 좌표로 연결해서 쓸 수 있는 특징이 연결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정도가 직사각형에서는 이제 추가로 쓸 수 있는 문제 정도가 되거든요. 이 정도. 정사각형은 이것들을 다 쓰면 되는 거니까요. 그쵸? 이것들을 다 쓰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런 정도. 우리가 사각형이 나오면 요런 정도의 범위에서 그리고 어떤 것들이 좀 우선순위가 되게 계산을 해주면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구나 하고 발전 유형 13을 보시면 A가 3,2, B가 A, B, C가 C,3, D가 1,1이다 라고 주어졌을 때 말은 뭐래요? 자, 그러면 A, B, C, D가 라고 자, 사각형 A, B, C, D라고 주어지면 A를 기준으로 써준 문자 순서대로 시계 방향 혹은 반시계 방향 일반적으로는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게 그쵸? 규칙인데요. A를 시작으로 해서 A, B, C, D라고 문제에서 준 순서대로 점들이 연결이 돼서 사각형을 이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대략 좀 그림을 그려볼게요. 모양이 보이면 훨씬 쉬워지니까요. 도형을 다.
3,2가 여기쯤 있고 1,1이 여기쯤 있다. 그러면 A, B, 그 다음에 C는 Y가 3이어야 되네요. 그러면 Y가 3이라고. 3. 3인자리 여기 어딘가 있겠고요. 네. 마름모가 돼야 된대. 그러면 A, B, 뭐 그럼 이런 식으로 돼야겠네요. 이런 식으로. 네. 마름모가 아닌데? 마름모가 아닌데? 저 얘를 어디로 보내야 마름모가 되는 거지? 네, C가 Y가 3인 이쯤에 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면 되는구나. 네. 이런 형태로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그쵸? 네. 네, 뭐 이렇게. 자, 이때 쓸 수 있는 걸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 얘가 마름모가 평행사변형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 마름모나 직사각형이 등장하면 평행사변형의 성질인 얘들을 하고 이거를 추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추가로. 자, 그러면 대각선이 수직. 근데 이제 주어지는 좌표에 따라서 조금씩 쓰는 정보가 달라지긴 하는데요. 지금은 대각선이 이렇게랑 이렇게인데 A랑 C를 가지고 해봐도 미지수가 여전히 남아있고요. 얘랑 얘를 가지고 해봐도 미지수가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거의 수직의 곱을 구하는 게 별로 그렇게 딱히 도움이 되지 않죠. 그래서 보시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여기 그나마 미지수가 하나 있는 점 C의 좌표를 구하는 게 나아요. 왜요? 뭐야? 그쵸? 자, 그럼 보세요. 여기랑 여기를 길이의 비를 이용해서 구하는 게 여기서는 좀 단순한 거, 간단하게 되는 것들 먼저 쓰려고 했더니 값이 나오질 않아서, 그쵸? 하려고 하는데요. 해보시면 그러면 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x의 차이가 2, y의 차이가 1이라서 루트 5가 나옵니다. 그죠? 자, 이거를 여기 DC에서도 적용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요거 빼시면 C-1의 전체 제곱, 이거 3에서 1 빼면 2의 제곱 4. 이거의 루트 한 것이 루트 5. 따라서 제곱해서 계산하시면 C-1의 전체 제곱이 뭐가 되면 돼요? 1이 되면 돼요. 그러면 자, 제곱이 이렇게 양수가 나왔을 땐 항상 풀마가 가능하죠? 따라서 얘가 1이 가능하고요. 얘가 마이너스 1이 가능합니다. 그럼 C는 0이다가 나오고요. 이렇게 되는 경우는 C가 2가 나오겠죠. 근데 그럼 뭐 둘 다 가능하겠네요. 2,3 또는 0,3. 그죠? 그래서 2,3이 되면 한 이쯤에 이렇게 돼서 모양이 이렇게 생길 거고요. 0,3이 되면 이렇게 돼서 모양이 이런 식으로 잡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림을 잘 못 그리네요, 내가. 가볼까? 네. 아무튼 그래서 둘 다 뭐 모양이 안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C가 2인 경우와 C가 0인 경우를 그럼 다 따로따로 해가지고 이제 A, B를 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해볼까요? 자, C가 0인 경우 C가 0,3인 경우로 해서 이제 B를 구해보자. 자, 그럼 여기서는 이제 대각선의 중점이 일치한다. 이거 하셔도 돼요. 그러면 A, B, C, D 일 때 대각선은 이렇게 건너 있는 애들이 대각선이 되거든요. 따라서 A와 C를 연결한 것이 대각선. 그럼 A, C의 중점은 C가 0,3이라면 자, 중점은 우리가 앞에서 일단 내분점에서 1대 1로 나누는 점이죠. 따라서 내분 공식 넣어보시면 그냥 둘의 가운데, 즉 평균 내시면 돼요. 따라서 A, C의 중점은 A의 좌표와 C의 좌표의 중점이니까 평균 내시면 합해서 반으로 나누시면 되겠죠. 따라서 3 더하기 0의 절반 2분의 3, 그 다음 2 더하기 3의 절반 2분의 5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와? B와 D의 중점과 같아야 된다. 자, BD의 중점은 2분의 A 플러스 1, 2분의 B 플러스 1 이렇게 되는데 얘가 마름모이기 때문에 이 둘의 중점이 같아
된다. 그러면 A가 뭐가 돼요? 2가 되고 B가 4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B가 2,4면 C는 0,3이 된다. 이게 하나 나오고요. 우리가 아까 C 구할 때 C의 X좌표가 2일 수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C의 좌표를 2,3이라고 놓게 되면 AC의 중점이 2 더하기 4, 2분의 5, 2분의 5 나오네요. 2분의 5, 1분의 5. 그러면 BD의 중점은 여전히 2분의 A 플러스 1, 2분의 B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는데 얘네 둘이 같으면 되겠다. 그럼 이때 A와 A도 4, B도 4가 되죠. 따라서 B가 4,4고 C가 2,3이 돼도 마름모가 되겠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때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을 구해보자 라고 하고 있죠. C는 뭐? 근데 A, B, C에서 C는 양수라고 주어졌으니까 얘는 안 되는 거군요. 그럼 얘만 되는 거네요. 네. 따라서 이때 해당하는 A, B, C 미지수 A, B, C를 더하면 10. 문제에서 원하는 A, B, C의 합은 10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양수다라는 조건이 없었으면 그래서 C의 X좌표가 0이 되거나 2가 되는 게 둘 다 아무런 문제, 그죠? 위배가 되지 않는다면 둘 다 값을 취해줘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발전 문제, 마지막 문제 14번 해볼게요. 자, 발전 13번 문제 마지막 문제는요. 저쪽에 있을 때 AC의 길이를 구해보자 라고 하고 있네요. 자, 평행사변형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보이지 않겠어요? 이렇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은 AC의 길이가 여기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 대각선 BD가 있고요. 여기가 8. 그 다음에 여기가 12. 발전 1은 뭐예요? 발전 1이 뭐예요? 네. 14요. 헷갈렸잖아. 자, 이렇게 있대요.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아까 적었던 평행사변형의 성질들에 의해서 여기 대각선의 교점은 대각선 두 개를 다 각각 2등분하는 점이 되겠죠? 그럼 이 길이가 8이고요.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은 길이가 전체 BC일 때 그러면 어차피 반쪽만 구해서 2배 하면 되겠네요? 그럼 요 정도 쓰면 여기 뭐 해서 X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앞에서 했던 거. 중선점이요. 네, 그렇죠. 평행사변형의 반쪽 A, B, C만 이렇게 삼각형으로 잡으면 요 AC의 중점을 B와 연결해 놓은 중선에 그려진 삼각형의 형태가 나와서 중선 정리 쓰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삼각형 ABC에서 퍼프스 중선 정리. 중선 정리 쓰시면 양쪽의 변의 길이의 제곱 88에 64 플러스 144는 중선의 길이 88에 64. 그 다음 x제곱 이거의 2배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64를 한번 빼면 되는 거니까 80. 2x제곱이 80이네요. 따라서 x제곱은 40이 되겠죠. 그럼 x는 2루트 10.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 x를 구하는 게 아니고 AC를 구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x를 구하고 나서 2x로 계산을 해야 되니까 4루트 10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도형의 성질들도 우리가 중등에서 보통 이제 이런 도형의 성질들 배우는데 그걸 가지고 굉장히 많이 그죠? 응용을 해요. 도형의 어떤 구체적인 성질들은 중등과정 2학기, 각 2학기에 배우는 내용 제외하고는 따로 고등에서는 하지 않고 그걸 이렇게 식적으로 하는 걸로 바로바로 써먹기 때문에 중등의 도형 과정 잘 해주셔야 돼요. 자,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